안녕하세요. 알테라의 40나노미터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는 자리에 참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테라의 40나노 포트폴리오를 소개할 윤형근입니다. 오늘날 고성능 고밀도 디자인 영역의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맞닥뜨리는 몇 가지 디자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테라의 40나노미터 솔루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이 솔루션은 새로운 스트라틱스4 FPGA를 포함합니다. 스트라틱스4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솔루션 중에서 최고의 밀도, 최고의 성능, 최소 소비 전력과 함께 가장 넓은 트랜시버 대역폭을 제공하는 FPGA가 될 것입니다. 알테라 40나노미터 솔루션의 두 번째 제품은 하드카피4 에이직입니다. 하드카피4 에이직이 시장에 제공하는 성능과 전력의 이점 및 가격 절감의 측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스트라틱스4 FPGA와 하드카피4 에이직이 시장에 제공하는 성능과 저전력, 밀도의 이점을 엔지니어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툴플로우가 있어야만 알테라의 디바이스 솔루션이 의미를 갖습니다. 쿼터스2 디자인 소프트웨어는 에이직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 플로우로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고성능 40나노미터 FPGA 및 에이직 파운더리 분야에서 알테라와 TSMC 간의 파트너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동영상 플레이어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주제에 대한 추가의 자료들을 구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에서 사용하는 슬라이드는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성능 디지털 시스템 디자인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하죠. 오늘날의 시스템 디자이너들은 더 높은 수준의 통합과 증가된 밀도 및 효율, 우수한 성능을 추구하고 더 빠른 속도의 시스템 클럭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3GBps부터 6GBps, 심지어 8.5GBps의 고속 트랜시버를 찾고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력 소유성이나 와트당 성능이 아키텍처 선택에 있어 근본적인 요소로 등장하면서 소비 전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고성능 FPGA 및 에이직 디자인에서 고성능 트랜시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FPGA와 에이직 디자인 플로우에서 트랜시버를 지원하는 아키텍처 역시 중대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PCI Express 2와 같은 새로운 프로토콜을 이용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면서 동시에 더 어려운 과제가 되었으며 시스템의 대역폭 역시 또 다른 도전 과제입니다. 트랜시버의 속도가 점차 빨라짐에 따라 디자인의 코어는 더욱 빨리 작동하고 메모리 인터페이스도 더욱 빨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모든 대역폭의 균형이 잡혀 더 빠른 속도의 트랜시버를 사용하고 더 빠른 속도의 코어 패브릭을 이용하며 데이터를 디바이스 내외로 더 빨리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디자인이 커지면 컴파일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디자인 생산성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합니다. 디자인 팀들이 종종 여러 장소와 지역에 분산되어 있게 되므로 이렇게 분산된 디자인 팀들의 이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분산되기 위해서는 계층적인 디자인 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물론 이것은 디자인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과제가 추가되는 것이기도 하죠. 이러한 고성능 디지털 시스템의 과제로 인해 디자이너들은 타협을 하도록 강요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디자이너들이 FPGA를 사용한다면 고밀도와 고성능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저전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이직을 사용하는 디자이너들은 저비용이나 아니면 개발 툴의 분야에서 시장 진입 시간을 단축시키는 유연성 중에 택일을 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고성능과 높은 로직 효율성을 선택하거나 빠른 컴파일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들은 공정 기술에 있어 40나노미터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로의 빠른 진입이나 생산으로 이르는 안전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들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알테라는 전형적으로 모든 디자인 선택 또는 아키텍처 선택 과정의 일부분으로 존재해왔던 타협을 최소화시키는 새로운 40나노미터 포트폴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알테라의 40나노미터 솔루션으로 인해 엔지니어들은 FPGA를 이용할 때
최고의 밀도, 최고의 성능 및 최소 전력의 이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 설계자가 ASIC을 사용할 때도 FJ 이점을 취하면서 하드카페 ASIC을 통해 ASIC의 이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산성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쿼터스2는 최고의 성능, 최고의 효율 및 가장 빠른 컴파일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TSMC와의 파운더리 파트너십을 통해 알테라는 40나노미터 기술로의 가장 빠른 진입과 생산으로의 안전한 길을 제시합니다. 알테라는 이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OR가 아닌 AND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테라의 40나노미터 솔루션은 양쪽의 가장 좋은 점만을 취해 OR 솔루션이 아닌 AND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례가 없는 시스템 대역폭과 통합을 제공하는 STATIX4 FG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능은 내부 시스템 속도와 I/O 성능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STATIX4 FGA는 DSP 블럭과 메모리 및 600MHz의 속도로 작동하는 내부 메모리 블럭을 지원합니다. I/O의 측면에서 메모리 인터페이스 속도는 DDR3 속도와 같은 초당 1067Mb로 현재 FGA에서 이용 가능한 최고의 성능입니다. 또한 STATIX4는 전례가 없는 밀도를 제공해 더욱 뛰어난 시스템 통합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STATIX4 이전의 최고 밀도 FGA는 34만 개의 로직 엘리멘트를 제공하는 STATIX3 3SL340이었습니다. STATIX4는 로직 엘리멘트를 68만 개로 증가시켜 FGA 패브릭 내의 밀도를 2배로 증가시켰습니다. 고성능 트랜시버 아키텍처의 성능을 필요로 하는 디자이너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로직 엘리멘트는 약 20만 개였는데 STATIX4는 이것을 53만 개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고성능 트랜시버이며 최고 성능의 트랜시버와 메모리 대역폭이 결합되었다는 것이 또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STATIX4는 초당 8.5GBps의 속도로 작동하는 트랜시버를 최대 48개까지 제공할 예정인데 이것은 기존의 트랜시버 대역폭보다 2배 이상 향상된 것입니다. 메모리 대역폭은 매우 뛰어난 성능의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현되며 초당 1067Mb의 DDR3를 지원합니다. 고밀도 디바이스들은 1300개 이상의 18x18 곱셈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곱셈기, 로직, 그리고 내부 메모리 모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밀도가 증가하면 전력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40나노미터로 이전함에 따라 정적 전력을 관리하는 것이 또 하나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알테라는 65나노미터 기술에서 개발한 프로그래머블 전력 기술을 이용해 전력 효율성을 관리했습니다. 그리하여 STATIX4는 최소 소비 전력의 고성능 FGA, 즉 와트당 최대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STATIX4 FGA 아키텍처는 FGA와 진정한 SOC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STATIX4 아키텍처의 밀도는 11만 개의 로직 엘리먼트부터 시작해 에코 제품군의 68만 개까지 다양합니다. 이넨스드를 의미하는 에코 제품들은 매우 많은 DSP와 메모리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데 STATIX3 아키텍처 로직 수의 2배에 달합니다. GX 제품군의 제품들은 트랜시버가 탑재되어 있으며 7만 개부터 53만 개의 로직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STATIX2 GX 밀도의 4배에 이르는 것이며 현재 최고 성능의 트랜시버 기반 FGA입니다. 에코 제품군의 내부 메모리는 STATIX3 1.7배에 달하는 8에서 22.4MB이며 GX 제품군은 6.3에서 20.3MB인데 STATIX2 GX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에코 제품군은 512부터 1360개의 곱셈기를 가지고 있으며 GX 제품군에는 384개부터 1288개의 곱셈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STATIX2에 비해 5배 이상 향상된 것입니다. 최대 8.5GHz의 속도로 작동하는 트랜시버가 8에서 48개까지 탑재되어 트랜시버 역시 최대이며 STATIX2 GX와 비교하여 2.4배 많은 트랜시버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자이링스 경쟁 제품과 STATIX4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텍스5와 STATIX4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STATIX4의 가장 낮은 속도 등급이
버텍스 5의 최고 속도 등급보다 실제로 빠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알테라의 최고 속도 등급의 디바이스를 보신다면 버텍스 5의 최고 속도 등급보다 35%가 넘게 빠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능이 35% 더 빠르다는 것은 모든 디자인에 있어 스트라틱스 4 아키텍처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상당한 비용 절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최저 속도 등급의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성능을 모두 얻으신다면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중의 최고 속도 등급의 디바이스를 사용해야만 한다면 일반적으로 주어진 부분에 대한 원가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알테라의 성능적인 이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라가 제공하는 성능의 이점은 벤치마킹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개의 레지스터를 가진 8개 인풋이 분할 가능한 룩업 테이블로 이루어진 알테라의 코어 아키텍처와 1개의 레지스터의 6개 인풋으로 이루어진 타사의 룩업 테이블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8개 인풋의 분할 가능한 룩업 테이블과 추가된 하나의 레지스터는 아키텍처상으로 상당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알테라의 스트라틱스 4 아키텍처는 훨씬 많은 라우팅 리소스를 제공하는데 이건 역시 성능의 이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능의 이점은 기존의 스트라틱스 3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65나노미터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했던 아키텍처를 스트라틱스 4 아키텍처에서도 사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로직 패브릭이나 라우팅 구조를 다시 발명할 필요가 없이 스트라틱스 3 아키텍처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전력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데 경쟁 솔루션에 비해 50%의 전력을 절감한다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중간 밀도에서는 전력 소모량이 10W를 훨씬 넘는데 50%의 전력을 절감한다면 이것은 대략 10W 또는 12W였던 소비 전력이 5 또는 6W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디바이스당 5W 이상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 차이로 인해 시스템의 전력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가, 충족시키지 못하는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스트라틱스 3와 스트라틱스 4 아키텍처의 혁신은 소비 전력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 스트라틱스 4 FGA는 스트라틱스 3에서 개발되었던 프로그래머블 파워 테크놀로지를 다시 이용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200MHz의 속도로 작동하며 로직의 60%와 DSP의 절반을 사용하고 메모리를 종류마다 약 25% 사용하며 메모리 인터페이스로부터의 I/O를 포함한 I/O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디자인입니다. 전형적인 실제 애플리케이션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이죠. 전력면에 있어 알테라 솔루션의 장점은 프로그래머블 파워 테크놀로지에 일부 기인하고 있습니다. 스트라틱스 3 FGA 이전의 FGA 아키텍처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로직의 계층적인 구조에 접근해왔던 로직 어레이였습니다. 여러분이 고성능 아키텍처 또는 패브릭을 필요로 하던 필요로 하지 않던 그 역시 고성능 아키텍처와 패브릭을 사용해야 했는데 그 이유는 똑같은 단일 아키텍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트라틱스 3는 특정 경로가 고성능 모드 또는 저전력 모드에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게 디자인된 최초의 아키텍처였습니다. 전형적인 디자인을 생각해 본다면 각 디자인마다 가능한 최고 속도로 작동해야만 하는 시간에 민감한 경로들이 여럿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타이밍과 관련해 시간에 민감할 필요가 없어 저속으로 작동해도 괜찮은 경로들이 있을 것입니다. 스트라틱스 3와 스트라틱스 4 아키텍처에서는 이렇게 시간에 민감하지 않은 로직들을 저전력 모드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로직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로직들은 사용되지 않는 저전력 로직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트라틱스 3와 스트라틱스 4 아키텍처는 성능이 필요한 곳에는 성능을 위해 최대의 전력을 공급하고 다른 부분에는 최소의 전력만을 공급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34만 개의 로직 엘리먼트를 가진 FPGA를 사용한다면 로직 엘리먼트 하나하나를 고성능 모드에서 저전력 모드로 바꾸는 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단순히 전체 디자인의 주요 타이밍 요구사항을 설정하기만 하면 툴이 알아서 나머지를 해결합니다. 이것의 이점은 매우 뚜렷합니다. 저희가 많은 수의 전형적인 디자인들을 벤치마킹한 결과 고성능 모드에서 작동해야 할 로직은
전체의 10%에서 20%에 불과했습니다. 이 말은 물론 전체 디자인이 80%에서 90%는 저전력 모드에서 작동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적 및 동적 소비 전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래머블 파워 테크놀로지가 없다면 스트라틱스4가 어떻게 될까요? 이 그래프는 프로그래머블 파워 테크놀로지가 소비 전력을 최대 50%까지 효과적으로 줄여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설계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키텍처가 프로그래머블 파워 테크놀로지를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그 이유는 프로그래머블 파워 테크놀로지 없이는 전력 예산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40나노미터 공정 기술에서는 더욱 악화될 것인데 그 이유는 프로그래머블 파워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술적 혁신을 통해 정적 소비 전력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정적 소비 전력이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고성능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대역폭이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칩 안팎으로 데이터를 더 빠른 속도에 송신해야 하며 데이터가 칩 밖으로 나가기 전에 프로세싱 될 수 있도록 코어 패브릭이 높은 프로세싱 능력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DSP 자원이나 메모리와 관련해 더욱 풍부한 기능과 높은 밀도,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고성능의 코어 패브릭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전력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며 와트당 최고 성능과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스트라틱스4는 프로그래머블 파워 테크놀로지와 40나노미터 기술을 이용해 이전의 어떤 아키텍처와도 다르게 낮은 코어 전압과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스트라틱스4와 하드카피4가 제공하는 이점을 어플리케이션과 관련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TE, WiMAX, RF 카드는 과거에는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러 개의 FPGA가 필요했던 기능입니다. 여기에는 DDR2 또는 DDR3를 필요로 하는 고성능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컨피그레이션 뿐만 아니라 DPD와 같은 기능을 위한 여러 개의 인베디드 프로세서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또한 이더넷 맵과 C 프리 또는 옵사이를 지원하기 위한 트랜시버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며 프레이머를 포함합니다. DPD는 DSP 리소스를 매우 많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세계 섹터 WiMAX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전형적인 디자인은 30만 개가 넘는 로직 엘리먼트와 1000개 이상의 18x18 곱셈기 및 10메가비트의 인베디드 램을 필요로 합니다. 코어 Fmax 또는 시스템 속도는 320MHz의 매우 빠른 속도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온도상으로 인더스트리얼 등급을 지원해야 하며 전체 소비 전력이 10 내지 15W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C 프리 속도를 지원하기 위해 6GBps로 동작하는 트랜시버와 기가빗 이더넷 트랜시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AD 컨버터, DA 컨버터를 포함하거나 지원해야 하며 메모리 인터페이스 역시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스트라틱스4 FPGA 시리즈를 사용하면 이러한 모든 것이 단일 FPGA에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더욱 낮은 비용과 더욱 적은 소비 전력으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 하드카피4를 사용한다면 FPGA 절반의 전력을 소비하는 ASIC 기술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하드카피4 ASIC은 디자인 방법론 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알테라는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쿼터스2 개발 플랫폼이라는 공통의 디자인 프레임워크로 하나의 FPGA와 ASIC 모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FPGA와 ASIC 모드에 대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협력 디자인과 협력 검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더욱 신속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FPGA에서 모든 시스템이 구현됨에 따라 생산성이 개선되고 ASIC으로의 직접적인 이동 경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40나노미터 ASIC이 주는 이점을 누리기 위한 가장 안전한 경로입니다. 90나노미터에서 65나노미터, 40나노미터 공정으로 이동함에 따라 NRE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드카피만이 가장 안전하게 40나노미터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하드카피는 대량 생산을 위한 디자인, 수율이 뛰어난 디자인,
그리고 전형적인 에이직 플로우의 시스템 테스트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디자인 모듈을 매우 적은 40나노미터 NRE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40나노미터 표준 셀에서의 NRE 비용이 보통 3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인데 이에 반해 하드카피 4 에이직의 NRE 비용은 4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40나노미터에서 표준 셀에 비해 NRE 비용이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매우 공격적인 개당 단가, 스트라틱스 4 FPGA에서 하드카피 4 에이직으로 넘어갈 때 신속하며 예측 가능한 소요시간, 그리고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알테라만이 이러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처음 시도에 실패하지 않고 에이직 디자인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FPGA와 에이직의 이점을 공통의 디자인 플랫폼에 가져다 줍니다. FPGA와 에이직의 이점을 평가할 때 디자인 일정을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형적인 에이직에서는 하드웨어 아키텍처에서 시작해 에이직 디자인, 팹, 디버깅, 소프트웨어 디자인, 그리고 생산으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플로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스트라틱스 4와 하드카피가 결합된 디자인 과정에서는 몇몇 요소들이 평행으로 이루어집니다. FPGA 디자인과 디버그 과정에서 하드웨어 아키텍처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 디자인이 훨씬 더 빨리 시작될 수 있습니다. FPGA에 대한 미세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핵심 팀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드라이버 개발,